차 한국입니다. 포르쉐 스포츠카의 과거와 미래, 수십 년 동안 자동차의 아이콘이 되어 왔었죠.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르쉐 특별 전시회가 동대문 DDP에서 지금 열린다고 해서 독일 스투트가르트 주펜하우젠 포르쉐 뮤지엄에서 직접 공수해온 포르쉐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의 역사 아이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DP에 나와 있어요.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직접 들어가서 스포츠카의 전설이라고 되겠네요. 스포츠카의 레전드.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포르쉐 뮤지엄 전시 행사입니다. 이 코너에는 아시는 것처럼 독일어로 이제 아이콘을 의미하죠. 이번 전시에서는 70년이 넘는 포르쉐 브랜드의 역사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포르쉐의 아이콘 모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꿈에서 시작된 브랜드답게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여기 양산 역사들부터 그리고 수많은 기록의 역사를 써내려간 모터스포츠 레이싱 차량 그리고 혁신적인 컨셉트 차량까지 총 18대의 전설적인 포르쉐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56이라는 이 모델도 사실 유리창조차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가까이 오셔서 실내를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스피드스터 차량이 하는 것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달리기에만 그런 순수한 주행의 그런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50년대에 어떻게 구현이 되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담하게 보이지만 당시의 버켓 시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포르쉐가 추구하는 정말 어떤 이 경량화된 정말 핵심 기술만을 남긴 그러면서도 사실 이 차의 형태를 보시면은 정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세요. 포르쉐는 고성능 스포츠카, 모든 포르쉐는 스포츠카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포르쉐는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고급 차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50년대에 만들어진 차량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은 이제 뒤에 있는 또 356 이 후기형 모델 356C, 1600SC라고 되어 있는 카브레 모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태가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확실히 겉에서 이렇게 보실 때에도 예를 들면은 더 컴포트하게 만들어진 시트라든지 또 가까이 오셔서 보실 때 다양한 또 이 해당 시대의 편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포르쉐가 지향하는 스포츠성과 또 고급차로서의 요소들이 당시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헤리티지 모델을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요소가 하나 있는데 조금만 디테일들이 항상 숨어 있죠. 여기 가운데 모여 계시니까 다시 앞에 있던 356A의 후면을 보시면은 범퍼와 일체화된 배기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50년대에 생각을 해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48년도에 처음 탄생해서 50년대 또 60년대 중반까지 제작됐던 356의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이제 제 맞은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는 이제 911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구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이 맨 앞에 있는 은색 차량부터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 포뮬러 2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포르쉐 초기 모델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이제 356 모델이 등장을 하였고 그 뒤에 등장한 모델이 바로 이제 저 안쪽에 있는 550이죠. 550에 대한 이야기 이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550은 이야기는 박스터의 시조가 되는 모델이고 그 이후에 등장한 모델이 저희가 현재 이제 또 이 미드십 스포츠카 이용하고 있는 이름인 718 이름을 가진 모델이 550 이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718은 그 718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포뮬러 2에 출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1인승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바퀴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차량의 형태에서도 포르쉐가 지향하는 그런 굉장히 또 어떤 컴팩트함, 가벼움 또 그리고 가장 적절한 크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들을 덧붙이지 않는 그런 미니멀한 요소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제원으로 보시면은 사실 배기량 자체는 1500cc입니다. 하지만 출력은 155마력을 발휘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60년에 만들어진 차량이 이미 리터당 1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18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있지만 뭐 특징적인 한 가지만 보자면 굉장히 생각보다 차량이 좀 길쭉해요. 주행해야 되는 거리가 포뮬러 1보다 약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잘 커버할 수 있도록 휠베이스가 10cm가 더 늘려져 있다고 하네요. 휠베이스가 늘어난 이유는 그 공간만큼 연료 탱크의 크기를 키워서 더욱 주행해야 되는 거리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르쉐 이 행사의 포르쉐 이코넨이잖아요. 이코넨은 이제 독일어로 이콘이 아이콘인데 아이콘 지으니까 이콘넨이 된 건데 역시 포르쉐 아이콘 하면은 911을 꼽게 되잖아요. 911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기 지금 세 대의 911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빨간색이 최초의 911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차량은 이제 2세대 모델인데 굳이 코드로 따지자면은 911F 또 공식적으로는 911G 모델, F 모델, G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F부터 G 모델, 즉 1세대와 2세대가 커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포르쉐 911이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게, 즉 901이라는 모습으로 컨셉카가 출현했던 게 63년도의 일인데, 특히 이제 G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말까지 계속해서 생산이 이어지게 되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 지시등과 범퍼 형태를 보시고 여기에 방향 지시등과 범퍼 형태를 보시면은 이제 바로 구분이 되시죠. 특히 찌그러지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아코디언 형태와 같은 이 범퍼 찌그러진 부분은 아마 옛날 차들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또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정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충돌했을 때 찌그러졌다가 잘 펴져야 됨 그런 규격들을 만족.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요소를 통해서 1세대와 2세대를 굉장히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 스포츠카들, 투도어 스포츠에서 사랑하는 그 박스 엔진들을 1세대 911부터 탑재를 하고 있었고요. 이 전에 차량들 같은 경우는 4기통 박스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지만 911부터 이제 6기통 박스 엔진이 장착이 시작이 됩니다. 1세대와 2세대의 굉장히 뭐 큰 차이점은 물론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성능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요소는 실내 바로 보이는 시트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요.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은 1세대 911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포츠카이자 또 익스클루시브한 고급차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2세대부터는 이제 더욱더 본격적인 강력한 스포츠카의 요소, 예를 들면은 헤드레스트가 일체된 시트 같은 것들, 뭐 모든 차량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 3정식 안전벨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욱더 추가. 1세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차량의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포르쉐 초기부터 굉장히 1세대 911부터 이미 대응을 시작하죠. 야, 그러면은 뒤집어져도 안전한 차를 만들자. 컨버터블. 그래서 이 롤오버바를 90으로 만들고 이제 머리 위에 탑을 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또 포르쉐에서 자랑하는 이런 헤리티지를 지키는 것. 그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전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혁신 요소들이 부과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야, 이 차가 정말 70년대에 나온 차인가 싶은 그런 어떤 느낌들. 물론 그 요소에 제작된 이런 디자인 형태는 해당 시대를 담고 있는데 이 차가 어떤 스포츠카로서 어떤 운전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 이런 고성능의 조작을 당시에 어떻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이런 열린 도어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70년대의 스포츠카임에도 예를 들면 창문 개폐 방식 보시면은 파워윈도우에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정말 모든 포르쉐에는 시대를 꿰뚫고 정말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점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상세대 이 964 모델을 보시면 더욱더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는 그 여러 가지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델 중에서도 정말 익스클루시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 모델 자체도 이제 포르쉐가 정말 자랑하는 이 터보 기술이 양산차에는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런 어떤 이제 911 터보 그 자체모로도 굉장히 희소하고 또한 강력한 성능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외장 색상과 또 내장을 이따가 좀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은 전부 화이트 레더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쉐 911 같은 경우 어떤 그런 뭐 리어 엔진을 통해서 레이아웃 자체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계도 예전에는 많았던 것, 현재에도 계속해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기술을 통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더 편하고 강력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륜구동 바로 이 내가 원하는 조정할 수 있는 힙트로닉 기술이 적용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어떤 고성능을 더 많은 이제 운전자들이 더욱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그러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 차량에서 눈을 떼지는 못하시네요. 네, 한번 안쪽에 있는 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포르쉐가 지향했던 부분은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최적화된 강력한 성능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550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숫자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5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550이 막 그 의미다라고 써있진 않지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차의 공차 중량이 바로 550kg이죠. 네.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엔진도 1500cc 4기통 박선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공차 중량을 바탕으로 550kg에 110마력이라면은 이제 요즘 차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은 요즘에 뭐 보통 이런 고성능차, 고급차들이 뭐 1톤 후반에서 2톤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마치 이 56년도에 만들어진 이 차량을 타고 느낄 수 있는 주행 감각은 마치 400마력 중반의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스펙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지요. 특히 550은 포르쉐가 356 이후 두 번째로 모터스포츠를 위해서 만든 차량으로서 실제로도 당시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참가했던 많은 레이스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한 이 차량은 제임스 딘 차량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차량이죠. 실제로 제임스 딘은 이미 356을 보유를 했었는데 550이라는 훌륭한 스포츠카가 나왔다 해서 바로 또 550으로 차량을 또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헤리티지 존에 있는 차량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모든 존을 또 투어한 다음에 자세하게 또 돌아보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 태그 호이어와 포르쉐 콜라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헤리티지 설명 마쳐볼게요. 태그 호이어와 포르쉐의 관계, 솔직히 저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었다면 카레라고 똑같은데 정도였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포르쉐 911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때 63년이고 또 태그 호이어에서 카레라라는 시계를 모터스포츠 애호가들 위해서 내놓았던 것이 또한 1963년입니다. 그렇게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태그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스위스의 그런 이 공작기계 그리고 어떤 그런 정밀기 만든 회사였는데, 호이어라는 시계 회사를 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태그 호이어가 된 거고, 실제로 이 80년대 포뮬라 1에 출전했던 이 맥라렌 팀의 태그 그리고 포르쉐가 엔진을 함께 제작해서 공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맥라렌 팀이 3년 연속 F1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작년부터는 포르쉐와 태그 호이어가 이제 콜라보 제품을 내놓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헤리티지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전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